분석 로드맵 설정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그 분석 문제를 체계를 세우는 거죠.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분석 문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겠죠. 비즈니스. 이게 어떤 뭐 작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신규 사업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관련된 어떤 인터넷 관련된 회사에서 요즘에 주식 시장이 뜨니까 야, 우리 회사에서 한번 그 회사 경영진이 주식 예측 알고리즘을 좀 고도화해서 그 사업 한번 해봐. 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크든 작든 이제 그런 분석 프로젝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해봅시다라고 위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아주 그런 이제 분석 문제가 딱 있을 때, 혹은 이제 분석 문제를 탐색할 때 어떻게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지. 자, 일단 분석 로드맵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하기 처음엔 기획을 해야겠죠. 기획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듬어서 분석의 방향과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이제 정의하겠죠.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이제 확대하거나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에서 단계별로 목표. 자, 기획을 한다면 주식 예측 시장, 주식 예측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리고 각각에서는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로드맵 형식으로 쭉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뭐 클라우드로 할지 자체 서버로 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버 구성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백단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러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져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주식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로 할지 일별 데이터로 할지 시간별 데이터로 할지, 아니면은 그 뭐 API로 긁어올지, 아니면 해외 주식 시장까지 갖고 올지, 주식 예측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 변수들은 어떻게 갖고 올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정의, 확보 방안,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꼼꼼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뭐 요즘에 딥러닝이니까 딥러닝 중에서도 그다음에 LSTM과 같은 걸 쓸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을 쓸 것이냐, 아니면 최신 뭐 CNN하고 LSTM이 결합된 게 예측력이 좋다는데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한 가지의 모듈을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ABC 하는 고객 서비스들한테 예측치를 제시할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꼼꼼한 단계별을 로드맵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한마디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그러니까 시작이 진짜 반입니다. 잘 설정하면 거의 반은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보면 이제 분석 로드맵을 큰 단계로 보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체계, 그러니까 기획 부분이라고 하죠. 기획. 이걸 하기 위한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유효성 검증.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분석 확산 및 고도화는 그 결과를 가지고 아웃풋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부적 외부적 비즈니스로 확산할 것인지. 자, 이게 단계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에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주식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위에서 얘기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방향을 섰든 하는데, 이게 야, 그럼 한번 해보자는 참 이제 그 뭐 대학생 수준이죠. 야, 이거 하면 돈 돼?
이거 할 때 경쟁사 비슷한데 하는 데 있는데 거기랑 우리가 잘하는 게 뭐야? 야, 이거 하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역량들이 되나? 내부적, 외부적, 경쟁사 여러 가지를 검토함으로써 야, 그럼 우리는 남들은 주식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약간 주식 기업별 어떤 특성들, 거래 특성들을 가지고 제공하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거래가 많고 가격이 떨어지는지, 금요일 날 높아지는지, 야,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함으로써 예측을 해서 틀릴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걸로 하자. 딴 데는 뭐 월 몇백만 원 받는데 우리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 뭐 몇만 원을 하자. 여러 가지 그런 게 내부적, 외부적 능력과 경쟁사와 시장 상황을 통해 가지고 큰 줄기에 이제 방향을 정했죠. 자, 그 예측이 아닌 어떤 주식 패턴 분석이라면 이제 알고리즘 중심보다는 패턴에 대한 시각화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분석에 대한 그 실제 분석에 들어가서 이 과제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냥 백단 시스템 막 몇천만 원 들이고 클라우드 구축하고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네. 자, 삼성전자의 패턴 같은 걸 분석하고 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 이제 뭐 잘 나가는 거, 중간 거, 뭐 산업별로 해서 한 5개, 6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봐서 한 3개월 정도 패턴을 우리가 한 회사 또 500만 원 가지고 굴려보면 이게 실제 가능한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파일럿.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이게 시각화를 하려고 했더니 월별 너무 들쭉날쭉해요. 요일별로 했더니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전체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가격과 수요를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거기는 시각화가 잘 돼 있으니까 기타 등등 이런 이제 그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럼으로써 이제 알고리즘과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실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분석 확산 및 고도화를 해서는 이 검증된 과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더니 그래,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조직과 인력과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고 이제 기술적 고도화뿐만 아니라 사업적 고도화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의 목표를 이제 명확하게 정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표,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데이터 체계 도입에서는 분석 기회 발굴. 자, 어떤 방향이 우리한테 괜찮은 건지. 그리고 그 과제 정의. 그럼 이 방향이 주식 패턴 분석으로 간다면 이 방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뭐 등등 타 회사와 차별된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유효성 검증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쭉 통해서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비교를 위해서 패턴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스퍼바이즈드마다 언스퍼바이즈드 약간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두자. 비슷한 주식 패턴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묶자. 그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전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아키텍처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죠. 그런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좋은 방향과 대안들이 선택이 된다면 실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 유관 시스템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짧은 3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래비를 쫙 세워보면 엄청난 긴 스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분석
이제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거죠. 이제 문제라는 건 현수준과 이상과의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문제죠. 예.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요건데 너는 요 정도 수준이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보통 과제 정의서라고 합니다. 과제 정의서. 그래서 현수준, 달성해야 될 목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수준, 주가 데이터 확보 없음, 달성해야 될 목표, 주가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제 정해서 실시간 API 구현, 그 다음에 뭐 일별 실시간 체킹 담당 인력 구축에 대한 뭐 DB 확보 등등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과제를 나래비를 세우고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쫙 정리를 하겠죠. 예.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as is와 to be 이 격차를 주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고 이거를 과제 정의서의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